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기엔 무리가 있겠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종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시장은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변화는 11월 달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1월 달에 사람들이 원래 매수 수요가 많던 단지에서부터 아주 약한 신호음이 있었는데요. 11월 달에는 감지가 어렵고요. 12월이 돼서나 그게 맞았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이 있다가 시장이 다시 꺼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11월도 아니고 11월 중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부동산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서로 갈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이렇게 막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변화가 있는 건 변화가 있는 건데 말씀드렸지만 일정 특정 단지를 예로 말씀드리자면 고점 대비 한 6억이 떨어졌다면 이제 되게 인기 있는 단지 기준으로 6억이 떨어졌다가 저점 대비 한 3억이 다시 올라와 있는 그 정도 상태인 거지 막 불이 붙었고 뜨끈뜨끈하고 막 올라가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니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시장이 궁금해지시죠? 경매 시장도 궁금해지시겠죠. 그래서 오늘 경매 관련된 기사가 네이버 부동산 뉴스에 떴길래 이걸 토대로 같이 이렇게 경매 관련된 말씀을 좀 같이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특강은 내일 15일까지 접수가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금매보다 싸다. 하락장에도 발 디딤 틈 없는 수도권 경매 법정. 오늘은 이와 이 경매 관련된 기사를 다루는 김에 제가 한 가지 꿀팁을 드릴 테니까 한번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최저 입찰가, 감정가의 반값, 응찰자 몰려, 향후 가격 상승 여력 잘 따져요. 이렇게 썼고요. 법원에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주택시장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급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 경매시장에서 아파트를 저가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침체기에는 통상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응찰자가 몰리는데 상대적으로 인기가 떨어지는 인천에서도 눈에 띌 만한 물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지지 옥션에서 얘기를 해줬는데 사람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밑에 어디 있냐면은 요 두 가지를 좀 볼 건데 요렇게 이광원 신안산대 교수님은 서울을 제외한 경기나 인천의 경우 한 번 유찰되면 최저 매각 가격이 30%씩 저감되다 보니 두 번 유찰 시 시세보다 밑으로 가게 된다면서 입지가 좋고 시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있는 물건이면 상대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좋은 물건일수록 조회수보다 많다고 했다. 다만 또 유명한 분들이 좀 나와주셔야겠죠. 기사인데 다만 무턱대고 값이 싸다고 해서 경매에 뛰어드는 것은 삼가야 한다. 향후 미래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주안점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다. 고준석 제2에듀 투자자문 대표는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 그리고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전형적으로 투자 안 해보신 분들이 하는 얘기죠. 이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 이분 누군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중에 유명한 분들 중에서 대다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에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고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으실 거 아는데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대중적인 얘기를 해줌으로써 기사의 양념, 약간 MSG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본인의 생계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전 이제 얘기해도 되는 게 이 성함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해봤자 워낙 네임드시니까 별 신경 안 쓰시겠죠?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하게 샀는지가 중요하다. 여러분 중에 제 영상 보시는 여러분 중에 이거 모르시는 분 있으면 한 분이라도 얘기해 주세요. 아, 나는 경매로 시세보다 비싸게 살 거야. 경매는 시세 대비 얼마나 싸게 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경매는 그냥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분 계세요? 앞으로 상승 여력이 얼마나인지 봐야 한다? 저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상승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저 좀 알려주세요. 상승 여력은요, 개인 주관이에요.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이 됐을 때 여력이 한도되는 내에서 싸게 받아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뜻이 없어요. 신이 아니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꿀팁을 좀 드릴게요. 시중에 나오는 경매 관련된 기사 중에서 전 여태까지 쓸모있는 기사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요새 와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니까 경매 법정이 붐빈다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경매 법정에 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내내 다닌 사람이에요.
저희 직원들은 입찰을 계속했습니다. 사람이 없던 적은 없습니다. 감히 말씀드릴게요. 늘 입찰자는 있었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혹시 경매하시는 분들. 경매꾼들 계시잖아요, 사실. 진짜 경매꾼들은 조용조용히 활동을 하시는데요. 법정에 사람이 없을 때는 없어요. 많고 적고는 물건이 뭐가 있냐, 어떤 시기냐, 그때그때 랜덤마다 다른데요. 요새 와서 시장이 살아난다고 갑자기 경매시장에, 이 경매 법정에 사람이 많아졌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 중에 부동산을 싸게 사고 싶어 하는 분들은 늘 있었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 지난 정권 5년 동안 경매 법정은 미쳤었어요. 여러분 특히 혹시 일산법원 가보셨어요? 경기가 일산법원은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자를 다 불러줘요. 그러다 보니까 느려요. 가뜩이나 불러주는 분도 느리세요. 그래서 정말 몇 시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또 1등만 불러주는 법원도 있어요. 어딥니까? 의정부 법원. 거기 가면 금방 끝나요. 그때그때 다른데 사람은 늘 있습니다. 늘 있는데 예전에 법원에 사람이 하도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줄었다는 느낌이 들겠죠.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요새 와서 기사를 다루면 이렇게 샘플링을 하잖아요. 그럼 기사는 언제든지 쓸 수 있습니다. 경매 시장은 죽었던 적이 없어요. 사람이 좀 많다 적다는 있었지만 미쳤던 시장도 있었지만 늘 사람은 있었고 사람들 중에 부동산 싸게 살라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어요. 요즘 이걸 보고 아 이제 경매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 기사를 보시고 요즘 경매가 재미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금매보다 싸다?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이죠.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달 전까지 이건 제가 알아요, 여러분. 그 어떠한 통계도 없습니다만 저는 알죠. 올해 1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니에요. 올해 1월달 이전까지 경매 낙찰가보다 초급매가 싼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거 제가 알아요. 제가 계약해드린 분도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보다 초급매가 더 쌌어요. 왜 그러냐면 초급매는 네이버에 안 올라오는 게 많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는데 경매꾼들은 일일이 다 다니면서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많은 물건을 입찰하다 보니까 네이버나 아니면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렇게 확인하지 못했던 물건들 중에 이런 게 있고 또 초급매가 특징이 있어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제 사례인데요. 초급매가 있어요. 그런데 안 깎이는 한계선이 있는데 이분은 어쩌면 시간상 유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시간에 끌리는 사람인데 인근 단지에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맞아요. 가서 후려치면 돼요. 선생님 보셨죠? 낙찰가 보셨죠? 저래도 팔릴까 말까예요. 어떻게 하실래요? 그리고 나면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말 그대로 집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무주택자나 부동산에 관심이 있던 분들이 그거를 시게 후려치면서 초저가에 사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소수의 희생, 소수의 이득, 많은 방관자들이 있었던 시장이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보고 경매가 기회다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차이점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아파트만 일단 보여드릴게요. 저는 주로 두루두루 보는데 이게 좀 달라요. 경매 시장도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왜 다르냐면 여러분 이게 감정 시점이 다르잖아요. 감정 시점이 있는데 감정 시점이 6개월 전이라면 그때 대비 시간이 흐를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대비 지금 시세와 괴리감이 있겠죠. 그래서 낙찰 가율이 달라져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통계를 내고 기사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낙찰 가율이 중요하겠죠. 와 시세보다 비싸게 팔렸어. 21년도 사건이에요. 70%, 74%. 이게 사실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 경매를 하는 제 입장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내 라이벌들이 이거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 중요한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내가 시장에 나가서 실제로 살 수 있는 가장 싼 매물 대비 얼마나 더 싸냐가 중요한데 몇 개월 동안 시장에서 정말 실제로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는지를 알기가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낙찰가가 메리트가 별로 없는 물건이 꽤 있었어요. 사실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요즘에 이게 조금씩 올라가요.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쓰는데 많은 차이는 아닙니다. 70%대가 있잖아요. 70%, 75%, 77%.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과거에 낮아졌을 때 감정평가를 한 거 대비 더 이상 이 격차가 더 내려가진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내려갔었거든요. 80%, 75%,
70%, 65%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제 살짝 70%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약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더 이상 시세가 빠지진 않는다지 경매가 화랑이다, 다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78%. 사람들도 꽤 들어오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경매 시장에 계속 있었어요. 부디 오늘 제 영상을 보셨다면 경매 시장에 사람이 없다가 요새 다시 몰린다라고 오해하지 마세요.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요. 예. 요거는 이제 좀 권리상의 좀 이 복잡함이 있는 물건이거든요. 81%. 그래서 아무래도 경매로 사람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받아가고 있고 가격을 좀 더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시장에 있는 물건과 비교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낙찰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 특정 지역, 특정 단지는 왜 그러냐면 초급매가 다 거쳤어요. 경매는 뭐냐면 무조건 제일 싸게 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초급매를 기준으로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은 앞으로 이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여러분이 직접 해봐야 돼요. 경매는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아니면 이게 요새 시장이 어떻다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시장과의 괴리감이 상당히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 매일 가는 사람, 입찰을 자주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새 분위기가 어떤지 약간의 격차는 느낄 수가 있는데 이것도 팩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리 입찰을 많이 해도 가는 법원이 매일매일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나오는 물건 수도 다르고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신건이 많은 날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찰된 물건이 많은 날도 있고 인기 있는 매물인 날도 있고 이게 상관이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요번에도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요런 거 보세요. 요런 거 한 건 있으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한 건에 81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막 구름대로 들어왔는데 제가 처음 낙찰받은 물건이 경쟁자가 92명이었거든요. 전 수업에서 말씀드렸지만 잘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로 결과 안 좋았거든요. 이러면 사람이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뭐 입찰 수가 이게 당연히 어느 정도 비교는 해야 되겠지만 보세요. 81명, 24명, 15명 이렇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기조가 아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기조가 일어난 지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약간 안 됐죠. 사람이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만 받아가는 가격이 초급매 대비 차이점이 이제부터 벌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게 다 퍼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만 보고 경매 시장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무리가 있어요. 이걸 진짜 얘기하려면은 계속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는 그런 경매 업체, 그러니까 투자 전문 업체 얘기를 듣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괴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경매는 여러분 사실 경매는 요런 게 아니죠. 경매는 보물찾기이기 때문에 진짜 무너진 시장에서 완전 진짜 피니쉬를 때리는 거죠. 피니쉬를 때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영상 끝에 말씀을 드리자고 싶으면 경매를 어떻게 활용했었냐면 저는 지금 얘기하면 좀 안 좋게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요. 제가 뭐 사고를 치는 사람도 아니고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억 5천짜리가 있어요. 3억 5천짜리가 있는데 3억 5천 정도 하는 경기 외곽이나 인천 아파트 중에서 이제 전세가가 한 3억 정도 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얘를 아무리 금매로 사봤자 3억 3천이잖아요. 근데 얘를 한 2억 8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은 흘러가지만 투자금이 실제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구조가 됐는데 지금은 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없었어요, 아파트에. 여러분들이 막 서울에서 난리를 칠 때 인천의 아파트는 아무도 안 샀거든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데 여기 말고 앞으로 무너질 시장들이 있어요. 그 무너지는 시장이 만약에 진짜 무너진다면 그 안에 한 번 더 파고드는 피니시죠, 피니시. 그게 경매예요. 네,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다시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경매가 좋은지 금매가 좋은지는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해야 되고 아파트는 굉장히 대중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사실 늘 비교를 해야 되는데 경매가 장단점이 있어요. 무조건 가격만 보실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두루두루 봐야 된다. 경매가 정답도 아니고 경매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